32살 이지은 씨가 운동을 하러 나섭니다. 원래는 운동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긴 입원 생활 속에서 운동은 피할 수 없는 일과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 술 먹던 시간이 지금은 운동 시간으로 대체됐다고 생각이 돼요. 런닝머신 뛰는 거. 그게 거의 지금 제 취미 생활이에요. 네. 이 씨가 술에 빠진 건 20대 중반 첫 직장에서였습니다. 부서를 여러 번 옮겨 다니며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겪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도 받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옮긴 부서는 잦은 회식이 일상인 조직이었습니다. 술을 잘 마시면 인정받는 분위기. 그 속에서 이 씨의 몸은 천천히 무너져 갔습니다. 주 3일이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식 자리도 이제 뭐 여직원이라고 천천히 마셔라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뭐 약간 군대처럼 마셔라. 너는 뭐 신입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직장에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음주량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룰인데 높은 이제 남직원 옆에는 뭐 젊은 여직원이 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그 높은 분이랑 술을 마시면 어쨌든 따라드려야 되고 또 주시는 술을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상사들이 저를 그 자리에서 좋게 봐요. 그게 저는 느껴졌고 회사의 인정은 이 씨에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업무도 술자리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술이 늘어날수록 밥을 못 먹게 되었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술로 버틴 3년.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게 진짜로 TV에서 보던 것처럼 약간 간성혼수 증상처럼 이렇게 와요. 예를 들면은 막 호흡곤란,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구토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갑자기 오거든요. 전조 증상이 없이.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만 이제 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또 좀 약간 정신이 돌아온다 싶으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러다가 제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때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의 회식은 줄었지만 이미 몸은 술을 반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자 음주는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게 계속 반복됐다 보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서 더 양은 늘었었어요. 확실히 이제 예전에 많던 회식 자리도 없어지고 퇴근도 이제 그 정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집에서 뭐 밥 먹는 거 해결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어쨌든 술을 더 많이 마셨었어요. 계속. 술이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부위가 예를 들면 이제 편도체란 부위, 거기는 이제 감정 조절의 중추 부위인데 보통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이 많이 항진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술이 항진된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안 되고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장애가 더 악화되거나 만성화되는 패턴으로 가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기저핵이라고 해서 술이 강박적으로 이제 갈망을 만드는 그 강박 회로를 더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강박적으로 뭔가 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특히나 이제 수면장애 이런 경우도 더 악화되기 때문에 술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감정이나 수면, 불안 이런 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술과 이 약 같이 먹으면 약의 효과도 당연히 낮아지고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공존질환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도
더 치료 저항이 커지고 만성화되고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씨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회사도 끝까지 그녀를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알코올 문제는 분명 회사의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지만 결국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더 심해졌고 무단 결근까지 나오면서 회사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회사에서는 제 질병을 알고 있었고 저한테 좀 기회를 줬었어요. 치료받고 와라 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사실 안 받고 사실 이제 복직을 했다가 또다시 이제 중독의 길로 들어가고 이거를 한 두세 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시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자해를 했는데 그러고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뭔가 충동적인 생각으로 그랬던 건지 딱 한 번 그러긴 했었는데 그때 일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반복된 단주 실패와 무너진 삶. 결국 이 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약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먹고 해도 호전이 없고 계속 약만 늘어나고 이제 만성화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 술을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이랑 약이 같이 먹으면 좀 더 잠이 잘 오는 것 같네, 긴장이 이제 풀리는 것 같네 하면서 술을 처음에 소량 복용할 때 느끼던 이제 그런 진정작용 때문에 처음에 음주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걸 치료제 개념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양이나 횟수 이게 늘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일 드시게 됐고 그래서 중독 상태가 돼서 술을 안 드시면 막 불안하고 막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 양도 자꾸 늘어난 내성 개념도 생기시면서 이제 신체 손상이 오신 거예요. 췌장염도 오고 알코올성 간염도 오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해결하던 패턴으로 지속하면은 간경화라든지 췌장의 손상, 뇌 손상 때문에 너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차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원하신 분이에요. 버스에서 내리는 박서준 씨. 오전 일찍 AA 모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네, 지금 AA라고 저희 이제 중독자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라고 이제 술 끊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그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대랑 이제 장소들마다 이제 있는데 거기 다녀오는 중이에요. 아, 실제로 가서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이 되죠. 어찌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하려면 도서관 가고 운동하려면 체육관 가고 그런 것처럼 술을 안 먹으려면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로 가야죠. 감정이 조금만 올라가도 술로 도망가던 예전의 자신. 박 씨는 이제 AA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견디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술을 끊어주진 못해요. 하지만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는 방법들을 서로 간에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술을 안 먹고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이 든다라고 경험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이제 끊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도 겪었었다. 근데 나는 이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넘겼다라든가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또 이제 힘든 거가 있으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위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병원으로 돌아온 박 씨가 음주 측정기를 통과합니다. 병원 출입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음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 이제 그냥 병원에 계속 있어도 아침하고 점심, 저녁, 그다음에 자기 전에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외출이나 산책이나 다녀왔을 경우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허튼 짓 안 하고 왔다고 그런 것들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고 나가서 별일 없이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박 씨가 이곳에 입원한 기간은 1년 5개월. 일반적인 3개월 치료에 비하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만큼 술 마신 기간이 길었고 상태도 위험했습니다. 19층 난간에 매달려서 죽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진짜로 죽어야겠다 그러고 술 취한 상태에서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면도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 해놓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나 죽는다고 전화를 한 게 살려달라고, 뭐 나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날 여기를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박 씨가 술에 빠진 건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덩치 큰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들던 자신이 술만 마시면 당당해졌습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졌고 일도 술 덕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이제 달콤하게 다가왔고 몰랐던 느낌을 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즐거울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 내가 몰랐던 감정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못하던 것들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만남이 너무 서툴렀던 거죠. 너무 서툴렀으니까 과하게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남용도 하게 되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기도 하고,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좋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지. 박 씨는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지만 일을 계속하면 단주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대신 박 씨는 중독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중독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중독을 겪었고, 그리고 조금은 이제 회복되어 나가는 방법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으니까, 뭐 아직은 온전치는 않겠지만 더 배워야겠지만, 그래서 이걸 좀 배워서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바닥을 치기 전까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좀 캐치를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으면,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술은 때때로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음주는 남성 주 1회 소주 4잔 이하, 여성의 경우 주 1회 소주 2잔 이하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혼자 술을 지속적으로 마신다든가, 근래에 필름이 자주 끊긴다든가, 그 다음에 해장술을 마신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술 문제가 이제 진행됐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남용을 한다든가,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이 된다고 하면 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전문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박 씨는 오늘도 병원 사람들과 함께 가볍게 땀을 흘립니다. 운동을 즐겨본 적도, 탁구를 제대로 쳐본 적도 없다는 박 씨. 술을 끊지 않았다면 이 작은 라켓을 손에 쥘 일도 없었을 겁니다. 조금 불안해도 때로는 흔들려도 박 씨는 이렇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나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좋은 거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와중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쉽지 않죠. 따로 시간을 낸다 해도. 그래서 여기서는 온전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만나고. 박 씨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술이 아닌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오늘의 박 씨를 만들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왕중입니다.